안녕하세요. 놀러약국의 김정은 약사입니다. 자, 요즘 이 유아인씨 이슈로 프로포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도대체 이런 약을 왜 맞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조차도 나도 모르게 이미 프로포폴 한두 번 맞아보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오늘은 대체 이 프로포폴이 무슨 약인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아인씨 뿐만이 아니라 이 과거에도 여러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관련 논란을 빚어서 이미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약이죠.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 기업인, 심지어는 뭐 프로포폴을 다룬 의료인들까지도 상습 투약 혹은 이 사망 사고로 뉴스에 좀 나왔었는데요. 이 프로포폴이 유명해진 가장 큰 계기는 2009년도에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으로 이 약물이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이 이후에 프로포폴 관련된 뭐 연구들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뭐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도 이 이후의 일이죠. 이 프로포폴의 별칭은 우유주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뽀얀 유백색의 액상 주사제라서 이 우유주사라고 불리는데요. 이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지 뭐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다거나 우유와 관련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이 약국에 있다 보면 오셔서 대뜸 프로포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초보 약사님들 혼란스럽죠. 저분은 무엇인가? 마약 중독자인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가? 근데 이제 좀 연식이 있는 약사님들은 바로 알아들으십니다. 아, 프로폴리스 달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약이죠. 이 프로폴리스는 면역 기능 향상이나 뭐 우리 목 따갑고 이럴 때 항균, 항염증 작용에서 쓰는 그런 뭐 스프레이나 캔디로 나와 있는 영양제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프로포폴은 77년도에 영국에서 개발돼서 92년부터 상용화된 약제인데요. 이 중추신경계 억제를 통해서 이 마취 효과를 나타내는 정맥 투여용 전신 마취제입니다. 자, 이 보시는 것처럼요. 승인 적응증이 성인 및 3세 이상 소아에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위험한 약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연령부터 쓸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이 약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고 뭐 큰일 나는 그런 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로포폴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포폴의 장점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폴의 특징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얘가 이 온셋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30초로. 그러니까 이 온셋 타임이라는 게 투약하고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30초면 거의 주사 놓자마자 잠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지속 시간이 3분 내지 10분으로 짧습니다. 그럼 뭐 이거 10분 안에 수술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주사약이 들어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수면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 이제 주입을 중단하면 그때부터 이제 짧게는 뭐 3분 후에 다시 의식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이게 티 안 나게 빠르게 맞고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자 혹은 유혹 포인트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장점 때문에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용 혹은 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의 진정용으로 승인 정증이 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 그리고 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뭐 산부인과에서 30분 내지 1시간 이내로 끝나는 뭐 간단한 수술 아니면 시술 이런 거 할 때 수면 마취제로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앞서 나도 모르게 이제 한 번쯤은 맞아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건강검진에서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할 때 수면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 프로포폴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렇게 빠르게 작용하고 회복도 빠르다라는 것이랑 또 함께 이 행오버가 없어요. 그 행오버라는 게 마치 깨고 나서도 이 질질 끄는 불쾌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마취는 깼는데 계속 막 속도 막 너무 울렁울렁거리고 어지럽거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뒤끝 이런 게 이제 프로포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웰빙 센세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말이 좀 거창한데 이게 막 너무 깔끔하고 막 개운한 느낌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0분 자다 일어났는데도 뭐 한 3시간 10시간 잔 것 같은 그런 개운한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웰빙 센세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이 프로포폴이 우리 뇌의 측좌핵 부위에서 이 도파민 농도를 상승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는 이 다이어트 약 중에 향정인 이 나비약이나 우리 그 청소년 중독으로 문제가 됐던 펜타닐 패치 다룬 이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쾌감, 성취감, 도취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약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약제를 맞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개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포폴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다른 수면 마취제들이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이 제일 많이 마치 무슨 라이벌 구도처럼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 미다졸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비해서 행오버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깨는데 시간도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막 예능 보면 막 사람 그 수면 마취하고 잠에서 깼는데 뭐 의식이 완전히 회복은 안 돼서 막 횡설수설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프로포폴은 뭐 새벽에 맞아도 3분 만에 뭐 정신 말짱하게 돌아와서 바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인데, 미다졸람은 좀 깨는데 오래 걸리고 막 행복감 울렁거리고 이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이번 수면 마취 후에는요 회복실에서 안정을 좀 취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 보호자분 반드시 동반해서 귀가하셔야 됩니다, 뭐 3시간 동안은 이제 본인 운전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안내사항 들었다고 하시면 이제 미다졸람 사용했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미다졸람 외에도 케타민이라는 약제도 쓰는데요. 이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취 중에 악몽을 그렇게 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취에서 깨고 나면 좀 불쾌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막 프로포폴이 제일 좋은 약이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취되는 동안 진통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 통증을 못 느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맞고 깼을 때도 뭐 딱히 뭐 통증 못 느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건 그냥 내가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이 마취 상태에서 통증을 다 느끼고 계셨거나 혹은 뭐 이제 진통제 약물을 같이 투여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 장점이 되는 이유가 이 마취 상태에서 통증을 그대로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움찔하거나 뭐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뭐 수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진통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다졸람의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플루마제닐 성분의 리버스, 그러니까 해독제가 있다는 것이 이 미다졸람의 극강의 장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 사망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막 병원에서 우리는 수면 마취경에 뭐 수면 마취에 미다졸람을 씁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병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로 과량이 투여됐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해독제가 있는 미다졸람을 써서 사고 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 프로포폴은 빠른 효과와 깔끔한 뒤끝, 그리고 푹 잔 것 같은 개운함과 도취감 혹은 뭐 쾌감 등의 이 기분 좋은 느낌을 이유로 막 선호가 되는데요. 뭐 이 웰빙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얘 때문에 이제 그 의존, 그러니까 즉 이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연예인, 기업인, 의료인들한테 이런 그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잠을 좀 충분히 못 자잖아요. 그리고 뭐 무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나 극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 막 잠깐 시술한다고 포폴 맞았더니 막 깨니까 너무 개운해, 막 기분도 좋아, 막 이런 게 이제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자꾸 그 느낌을 찾게 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제 시술 없이 막 포폴 맞췄다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존성으로 인한 오남용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프로포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향정 같은 경우에는요,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포폴이 처음부터 마약류는 아니었고요. 이 마이클 잭슨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 약이 이제 향정으로 지정된 것은 보시다시피 2011년 2월, 그러니까 2011년 2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제가 이 그냥 전문의약품인 거랑 향정으로 분류되는 게 이제 단순히 분류상의 문제를 넘어서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폴과 함께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랑 비교를 하면 조금 이제 차이가 명확한데요. 이 에토미데이트도 프로포폴이랑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면 마취제예요. 그래서 프로포폴처럼 굉장히 속효성으로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또 거기에 이제 프로포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심박수랑 호흡을 저하시키는 영향이 크다, 뭐 이런 건데, 요런 심박수나 호흡에 관련된 영향이 적은 편이라 이 프로포폴 대체제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포폴은 향정이었는데 이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전문의약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향정으로 분류가 되면요, 이 님스라고 하는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의 생산부터 해서 유통, 처방, 조제 뭐 이런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돼요. 그래서 뭐 수량 하나하나, 제조번호 하나하나까지 맞춰서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데, 그냥 전문의약품은 그렇게 이제 타이트한 관리가 없으니까, 뭐 물론 이 전문의약품 주사제도 처방전 없이는 구매가 안 될 뿐더러 뭐 약국에서 주사제는 취급을 잘 안 하니까 개인이 그냥 구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향정에 비해서는 구하기가 좀 더 쉽죠. 오도밀 경로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포폴 중독자들이 프로포폴 못 구해서 이 에토미데이트를 구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향정의 경우에는요,
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처벌을 좀 받는 반면에 그냥 전문의약품은 판매자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애토미데이트와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조만간 애토미데이트도 재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폴이 위험한 이유가요, 단순히 이런 중독 가능성, 뭐 의존성 때문이 아니라요, 이 약 자체가 갖는 부작용 때문에 사망 사례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독 같은 경우에는 뭐 불면증이 있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피로감이 있는 사람과 같이 좀 취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오남용 할 때 나타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그냥 정상적인 과정으로 뭐 수면 내시경 하루 시술하러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포폴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이 심박수랑 호흡을 강하게 억제한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거기에 더불어서 얘가 안전 사용력이 굉장히 좁아요.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ml 쓰면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mg 오케이, 300mg 오케이. 근데 뭐 400ml 쓰면 이제 호흡 억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100ml에서 400ml 사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100ml에서 효과가 나타났는데 100.01ml만 쓰면 막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컨트롤하려면 0.01mm 간격으로 이 안전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전 사용량의 개념이 되는데, 이 프로포폴이 안전 사용량이 굉장히 좁은 약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숙련된 그 마취과 전문의가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프로포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면서 투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산소 분해를 이만큼이나 떨어져도 어느 시점 이전까지는 뭐 한 9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을 이렇게 딱 넘어가면 급작스럽게 훅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포폴의 인서트 페이퍼를 보면요, 그냥 이 진단 혹은 이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 아니라 반드시 이 마취과 전문의 혹은 마취 전담 간호사와 같이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분들이 상주하는 곳에서만 투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한 명은 반드시 전담을 해가지고 환자의 이 심박수나 호흡,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내시경이나 수면 마취가 필요한 시술을 앞두고 있다 하시면 어떤 약제를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이나 마취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유아인씨로 인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프로포폴이라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약이라서 막연하게 뭔가 위험하고 나쁜 약이라는 뭐 오명 아닌 오명이 좀 있었는데,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올바른 정보와 함께 주의가 필요하겠죠. 늘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약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약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